사실 문화유산을 활용한 우리의 문화상품 제작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 그렇다면 디테일이 뛰어난 일본은 어떨까? 도쿄의 관광 명소인 아사쿠사에는 일본 정치가 물씬 풍기는 전통문화 상점 거리가 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게들이 즐비한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 상품을 팔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お客様の割合としては、外国の方が、7割から8割、日本の方が2割から3割、いらっしゃっています。で、外国の方でも、半分以上の方が、アジアからいらっしゃっています。韓国ですとか中国ですとか東南アジアからいらっしゃっています。やはり侍関係のものでしたり仏像関係、日本的なものが非常によく出ております。 일본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2월 도쿄에서 기프트쇼가 열렸다. 전 세계 2,500개 이상의 회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상품 박람회장은 인파로 넘쳐났다. 1년에 2번 열리는 쇼는 이번이 83회째로 일본에서 상품을 만들거나 팔려는 사람들은 꼭 참석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필수가 되다시피 했다. 문화유산기술연구소 사람들도 박람회장을 찾았다. 출품된 상품들을 보며 아이디어도 얻고 자신들이 만든 시제품과 비교도 해보려는 것이다. 전통의 멋을 살린 그릇에서부터 세밀한 솜씨를 자랑하는 앙증맞은 인형까지 부스마다 다채로운 상품들이 차고 넘친다. 그 중에서도 문화유산기술연구소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일본의 불상을 원형으로 한 상품들이다. 주요 문화재나 국보급 불상을 복제한 상품은 금이 간 부분까지 정교하게 재현하고 있다. このブランドの仏像は、国宝か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ものだけをやってますね。もう来年が50周年なんですね、会社の。 비슷한 상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만드는 방식이 서로 다르단다. 이게 진짜 일본 현재 현존하는 보물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저희는 3D 스캐닝 같은 걸 해가지고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쪽은 그거를 몰드를 떠가지고 그걸 축소한 다음에 대량으로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만드신다고. 동아시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고품질의 상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터. 하지만 자극은 성장과 발전에 동력이 된다. 이 쇼를 보고 나서 저희가 가진 기술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재나 상품에 대해 힌트를 얻었었고요. 저희의 제품도 단순하게 유물이나 아니면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약간 고루한 작업만이 아니라 현대 우리 실생활 속에서 녹아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번 도쿄 기프트쇼에는 전통문화 상품에 관심이 많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도 참관했다. 창업가들에게 꿈의 축제로 통하는 현장을 둘러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손재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 못지않게 좋은 전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상품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상품 많이 만들다 보면 또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통 문양을 생활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상품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의자 위에도 일본 전통 문양이 올라가 있고 손수건에도 그게 있고요. 그리고 상품을 예쁘게 포장하는 보자기 이런 데도 전통 문양이 있어서 저라면 그걸 사서 좋은 사람들한테 예쁘게 선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 수많은 상품을 파는 사람 중에서 최고는 누구일까? 단지 상품만이 아니라
상품과 사람의 마음을 같이 파는 사람. 상품에 혼을 담고 정신을 담고 문화까지 담을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 옛말에 우물을 깊이 파려면 먼저 넓게 파라고 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만드는 데에도 이 말은 유효할 것이다. 문화유산을 이 시대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알베르토가 간 곳은 경주다. 그동안 경주에 여러 번 와봤지만 올 때마다 새롭다는 알베르토가 역사의 향기에 흠뻑 취했다. 경주는 정말 와도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문화유산 제일 많이 모여 있고 정말 이렇게 산책만 해도 살아있는 박물관 온 것 같습니다. 경주를 찾은 사람치고 불국사에 가보지 않은 이가 있을까? 알베르토는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공부하면서 불국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하지만 직접 와서 본 불국사는 책에서 볼 때와는 달리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특히 우아하면서도 정교하게 돌을 다듬은 솜씨는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석굴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불국사는 신라 문화의 정수이자 완결편이라고 평가받는다.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한국미의 한 상징인 것이다. 불국사 대웅전 마당에는 이곳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는 두 개의 탑이 있다. 바로 다보탑과 석가탑.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탑들은 동북아시아 고대 불교 예술의 최고 발작으로 꼽힌다. 한국 석탑사에서 보기 드물게 화려한 다보탑이 마치 목탑처럼 돌을 깎고 다듬은 솜씨를 자랑하는 데 반해 석가탑은 단순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형태. 아무 장식 없이 비례로만 최고의 미를 표현한 석가탑은 한국형 석탑의 원형이 되어 그 후 대부분의 탑이 석가탑을 모방했다. 석가탑의 신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966년 경주시와 불국사가 협의하에 이 석가탑을 해체를 하게 돼요. 해체한 이유는 이제 도굴꾼들이 이 석가탑 안에는 유물을 꺼내기 위해서 여러 번 이제 도굴을 시도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석가탑을 해체하면서 이 석가탑 2층 몸돌에서 이제 이 탑 안에 들어 있었던 유물이 출토가 되는데, 그 출토된 유물 중에 대표성을 띠는 게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불국사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석굴암을 보지 않고 갈 순 없는 노릇. 토암산 자락을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석굴암이 가까워진다. 석굴암은 신라시대 때는 석불사라고 해서 돌로 만든 부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석불사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언제부턴가 석굴암이라고 불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석불사는 토암산 높이 3분의 2 정도, 600m 정도 고지 위치에 돌로 만든 인공 석굴 사원이에요. 1250년 전 8세기 중반에 불국사와 함께 김대성이라는 분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이 석굴 사원을 조성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문화유산의 대명사이다시피 한 석굴암은 그러나 영광과 오욕의 역사를 함께 안고 있다. 석굴암으로 가는 길목에는 오래된 성물들이 모여 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해체 보수 공사 때 교체되거나 제자리를 잃어버린 채 방치된 옛 부재와 주변 성물들이다. 석굴암이 겪어야 했던 쓰라린 아픔이 전해지는 듯하다. 네, 이제 드디어 석굴암 앞입니다. 아마 뭐 외국인들에게 또 한국 문화유산 중에 최고죠, 석굴암. 근데 저도 몇 번 왔는데 그래도 저희 부모님 한국에 오셨을 때도 같이 왔었어요. 근데 또 약간 올 때마다 아쉬운 게 줄 서다가 들어갔다가 너무 짧게 보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아마 오늘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석굴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혼자 좀 들어가서 갔다 오겠습니다. 돌을 깎아 이토록 정교할 수 있다는 건 숫자의 불가사의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어 머릿속이 정지되는 기분.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잘못된 해체 보수로 인해 이제는 유리병 너머로만 감상할 수 있다. 한참 만에야 나온 알베르토의 표정에 여러 가지 감정이 스친다. 근데 정말 올 때마다 와 너무 아름다워요. 말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분위기 있잖아요. 진짜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앞에까지 가고 싶은데 유리벽에 있어가지고 약간 아쉬웠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다. 석굴암을 가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군들 그 안을 안녕하세요. 세세히 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가상의 공간에서나마 그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는 석굴암을 3차원의 디지털 영상으로 완벽하게 복원했다. 물론 이전에도 석굴암의 디지털 복원은 학계나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처음 작업을 시작해서 완성까지 무려 7년 동안 연구가 축적되면서 기존의 복원과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레이저 스캔한 정밀 3차원 표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제강점기의 도면과 사진, 논문들까지 분석해서 200여 개의 부재가 모두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과거에는 어떤 석굴암이 가진 역사적 가치나 이제 건축학적 구조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복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초점에 맞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가상현실을 만드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부재 그리고 모든 장면들을 다 똑같이 실제와 같이 만들려고 노력한 게 좀 다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면, 빛이 나는 표면을 전부 이제 3차원으로 스캔을 했고요. 스캔을 한 이외에 그 뒤쪽 면은 이제 보이지가 않거든요. 일제 때 이제 콘크리트로 덮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제 시대의 도면과 사진들을 참고로 해서 이제 건축학적 구조를 유추하고 그 도면, 그 스캔된 그 내부면과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전체 석굴암을 구성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는 게 나은 것은 당연한 일. 디지털로 복원된 석굴암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게임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게임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디지털로 복원한 석굴암 가지고 그 가상현실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와. 호기심 많은 알베르토도 고글처럼 생긴 기기를 쓰고 체험해본다. 처음 해보셨어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석굴암 안으로 상큼 들어간다. 천장도 한번 보시죠. 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 기둥 있고. 차원이 다른 입체감 때문에 몰입감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다. 세용제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가상현실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 와, 뒤쪽에 또 있네요, 다. 네. 제가 이렇게 견주 갔을 때 사실 이렇게 석굴암 구경하러 2번 갔는데 좀 멀리에서만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리알통에서 앞에까지 가고
천천히 혼자 좀 이렇게 감상을 하고 뭐 디테일들을 보고 정말 너무 좋아요. 손을 뻗으면 불상의 무릎을 당장이라도 만질 수 있을 것 같고 질감도 실제 돌 같은 가상의 석굴암은 디지털 문화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일단 저희가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든 것처럼 그 가상현실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입체 영상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뭐 게임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 또 저희가 프린팅해서 이제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상품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이제 원천 데이터가 되는 거죠.